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미륵사지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매력 100선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 발굴단 평가와 방문객 증가, 문화유산 가치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부가 국내외 홍보와 기차여행 상품 출시 등을 지원함에 따라 야간 관광 명소로 집중 개발할 계획입니다. 군산 강소특구 두 기업이 전국 특구 간 협력 사업에 선정돼 9억 4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전국 14개 강소기업 35개 기업 가운데 군산에 두 곳이 선정된 것입니다. 두 기업은 내년 상반기 제품을 완성하고 하반기부터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9년도부터 시행된 군산 시민안전보험으로 현재까지 88건, 1억 9천여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한 건당 226만 원이 지급돼 시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게 돼 보장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미륵사지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매력 100선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발굴단 평가와 방문객 증가, 문화유산 가치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건데요. 정부가 국내외 홍보와 기차여행 상품 출시 등을 지원함에 따라 익산시는 야간 관광 명소로 만드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미륵사지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문화매력 100선, 즉 로컬100에 선정됐습니다. 전국 228개 지자체의 주요 문화유산 461개가 최종 경쟁을 벌여 이같이 선정됐습니다. 국민발굴단 평가와 SNS 언급량, 방문객 현황 등이 평가에 반영됐습니다. 미륵사지는 백제 역사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각종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일에 국립익산박물관 개관과 보존과 정비의 성공 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륵사지가 로컬100에 이름을 올림에 따라 정부는 내년까지 국내외 집중 홍보를 지원합니다. 로컬100을 중심으로 한 기차여행 상품이 출시되는 등 방문객 유입 효과가 기대됩니다. 미륵사지의 지난 2021년 방문객은 37만 1,175명, 이듬해에는 57만 1,988명으로 64%가 늘었습니다.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58만 8,166명으로 이미 지난해 방문객 수를 넘어섰습니다. 미디어 아트 페스타와 미륵사지에서의 담소, 박물관을 품은 미륵사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입된 효과를 봤습니다. 익산시는 이번 로컬100 선정을 계기로 야간 관광 명소를 육성시켜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미륵사지는 최근 완료된 야간 관광 명소화 계획 수립 용역에서 금강 백제 휴양 권역에 포함돼 다양한 야간 경관 활성화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문체부 2023-2024년 국내외 집중 홍보 대상으로 선정되어 다양하게 미륵사지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후속 관광 상품이 개발되는 등 대한민국의 대표 지역문화유산 관광자원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제 역사 문화를 상징해 대한민국 로컬100에 선정된 미륵사지. 앞으로 야간 관광 명소로 육성되면서 방문객 유입이 더욱 증가될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이 올해 목표로 정한 투자 유치 10조 원 달성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초 수립했던 투자 유치 목표액 1조 8천억 원의 5배가 넘는 10조 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청은 현재까지 6조 6천억 원의 새만금 투자를 이끌어냈고 이달 말 해외 기업이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면 7조 8천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청은 올해 안에 투자 협약 체결을 목표로 2차 전지 기업 등 14개 기업과 추가 투자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정부 부처에서 요구한 새만금 관련 예산 증액에 동의를 했다가 잼버리 파행 이후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병도 국회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5월 농식품부의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비 2,436억 원 증액 요청을 허용했습니다. 또 다음 달에는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공사와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사업비에 대해서도 각각 738억 원과 193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하지만 잼버리 파행 이후 돌연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행태이고 예산 보복임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이례적인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김수훈 국회의원에 따르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최임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에 대해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례적인 일이긴 하지만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78% 삭감된 새만금 예산이 복원을 위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도의회 새만금 예산 정상화 대응단은 어제 민주당 원내 지도부를 찾아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는 예산 심사가 불가하다는 방침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도의원들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핑계로 새만금을 통째로 흔들고 있다며 삭감된 예산 전액 복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가 예산으로 지자체에 보복하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당론 채택을 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익산 함열 농공단지에 솔루스 아이테크 생산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솔루스 아이테크 함열 공장은 6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117억 원이 투입됐으며 올레드 비발광 소재를 생산합니다. 올레드 시장은 모바일과 프리미엄 TV뿐만 아니라 IT 산업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현재 공석인 대표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이후 대표이사 선정을 위한 재공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는 현 이사가 직무대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1년 넘게 공석인 대표 선정을 위해 지난 5월 공고를 통해 최행석 후보를 낙점했지만 지난달 자진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다시 공석이 됐습니다. 군산 강소특구 사업이 기술 개발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 14개 강소기업 35개 기업이 낸 과제 가운데 군산 2개 기업이 선정돼 9억 4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두 기업은 내년 상반기 제품을 완성하고 하반기부터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2차 전지 양극재용 파우치를 만드는 FNS텍. 양극재는 분말로 만들어져 물에 닿으면 폭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특수용기에 담아 공급해왔습니다. 하지만 국내 양극재 생산 기업은 일본과 중국에서 전량 수입하다 보니 비싼 값에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능은 높이고 가격은 낮추는 복합 필름 파우치 개발에 나섰습니다. 핵심 기술은 코팅 기술입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양극재에 알루미늄 크랙을 방지하는 데 사용할 그 특수 코팅이고, 향후 저희가 하려는 이제 2차 전지 배터리의 하우징에 들어가는 셀 파우치에도 마찬가지로 크랙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쪽까지 확대를 해서 이쪽 배터리 전문 기업으로 저희는 성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업 기업인 EVN 솔루션은 2.5톤 이상 냉동 탑차의 냉동기 동력을 엔진에서 배터리로 바꾸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력을 엔진으로 쓸 경우 소음과 매연 배출이 심하지만 배터리를 쓰게 되면 배출가스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연간 연료비도 절반 이상 절약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두 기업은 양극재용 파우치와 냉동 냉장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과제를 신청해 특구 간 협력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전국 14개 강소특구가 각각 1억 원씩 출자한 이 사업은 3개 기업을 선정하는 과제에서 35개 기업이 참여해 11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군산에서 두 곳이 선정됐습니다. 두 기업은 각각 4억 7천만 원씩을 지원받아 내년 상반기 제품을 완성하고 하반기부터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2차 전지 배터리라든지 그런 쪽이 사실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꽤 높고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는 이 물량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2차 전지나 이런 전기차 분야는 계속 확장해가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유망한 분야이기도 하고 기술적으로도 이 에로 기술을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이 파급 효과가 굉장히 높을 것이다.
군산 강서특구는 지난 3년 동안 연구소 기업 16곳을 설립하고 기술 이전 91건, 517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강서특구 3년차에 접어든 군산, 특화 분야인 전기차 부품 소재를 육성하고 강소기업을 지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의 공약사업 이행률이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공약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민선 8기 공약사업 92개를 점검했습니다. 이 중 완료 사업 10건과 정상 추진 사업 70건을 감안하면 공약 이행률은 86.9%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는 추진이 미흡한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익산시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 평가에서 지난 2019년부터 3년째 최고 등급에 선정됐습니다. 이장호 군산대학교 총장이 연구비 유용 의혹으로 해경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해 지방해양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이 총장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정부기관이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에 지원한 연구비 가운데 1,000만 원가량을 회식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총장은 취임 전 해상풍력연구원의 연구 책임자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청년식품창업센터 건립공사가 중단됐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 따르면 도급사 자금난으로 인해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이 체불되면서 지난 7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 도급사는 지난달 18일 식품진흥원에 공사 포기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진흥원은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청년식품창업센터는 279억 원을 들여 9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내년 1월까지 준공될 계획이었지만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도내 축산 악취 민원이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에 따르면 도내에서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제기된 축산 악취 민원은 3,549건입니다. 이는 경남과 충남, 경기와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많습니다. 소 의원은 정부가 나서 친환경 축산업을 유도하고 악취 갈등 해결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군산 시민 10명 가운데 3명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전국 비만율 현황을 발표한 결과 군산은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평균 비만율이 32.4%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군산 비만율은 35.8%로 2020년 27.7%보다 8.1%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도내에서는 부안이 38.9%로 가장 높았으며 익산이 31.4%를 보였습니다. 제43회 가람 시조 문학상에 서현정 시조 시인의 시 쓰는 챗봇, 신인상에 류미월 시조 시인의 숙묵이 선정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가람 시조 문학상 심사 운영위원회는 시 쓰는 챗봇에 김소월의 연보를 순식간에 외운다, 존재를 상상하며 시를 읽고 시를 쓴다 등의 표현을 좋게 평가했으며 숙묵은 짙은 먹물 위에 비치는 자신을 보며 성찰의 순간으로 빨려 들어가게 한다고 평했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4일 익산 가람문학관에서 개최됩니다. 한편 가람 시조문학상은 가람 이병기 선생을 기리기 위해 1979년 시조문학사에서 제정해 2000년부터 시에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시행된 군산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현재까지 88건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상해사고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시민들은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조아가 기자입니다. 군산 시민이라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이 시행된 지 4년째. 시민들은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와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 사망도 보장받게 됐습니다. 2022년에는 감염병 사망 항목을 추가해서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2019년 7월부터 보장이 시작됐습니다. 현재까지 88건의 사고 건당 약 226만 원이 지급된 셈입니다. 군산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상해 사망이나 후유장애 등 피해를 입었을 때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고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합니다. 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군산 안전시민보험을 통해 낙상, 끼임, 추락, 화상 등 상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상해 사고 진단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항목에 따라 교통 상해 사고를 제외한 상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진단 주수에 따라 4주 이상 10만 원, 6주 이상 20만 원, 8주 이상 30만 원의 진단 위로금이 지급되며 다른 개인 보험과도 중복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상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보장이 가능해서 시민들이 수혜를 받는 경우가 적었습니다. 이에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며 올해 발생한 사고는 시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로 청구하고 지난 연도의 사고는 연도별로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상해 사고 항목이 추가되면서 보장 혜택이 더 커진 군산의 시민안전보험.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일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로부터 보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CN 조아갑니다.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군산의 초등학교 교사의 49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전북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어제 오후 6시 군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어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고인의 순직 인정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의 업무 부담은 학생 수의 비례가 아닌 교사 수에 반비례한다며 소규모 학교의 업무 강도를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소규모 학교 초등교사에 대한 수업 시수 경감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스스로 세상을 등진 도내 교원이 9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도내 교원은 초등학교 3명, 중학교 5명, 고등학교 1명입니다. 교육청별로 보면 경기도교육청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은 5번째로 높았습니다. 한편 교권 침해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정신질환 공무상 재해 건수는 일반 공무원의 3배에 달했습니다. 군산시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벼농사 체험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시에 따르면 시 농업기술센터는 구암초, 금빛초, 문화초 등 관내 8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벼 수확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낫으로 벼베기, 홀대를 이용한 탈곡, 볏짚으로 새끼꼬기 등 전통 농기구로 벼농사를 체험했습니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8개 초등학교에 영농체험장을 조성하고 영농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최근 넉 달 동안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이용객은 11,000여 명으로 유료 입장객은 3,400여 명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새만금 간척박물관과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등을 연계해 이용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은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지난 6월 개관했습니다. 군산시 소통협력센터가 오는 11월 11일까지 군산 커넥트 위크를 개최합니다. 시에 따르면 오는 22일까지 금강시민공원 일대에서 시의 철새와 자연을 관찰하는 걷다가 보다가가 열리며 29일까지는 영화동, 월명동, 개복동에서 29개 가게와 제로웨이스트 캠페인 군산 보틀위크가 진행됩니다. 영화동 그래픽숍에서는 오는 31일까지 300여 권의 도서 열람이 가능한 열람실 회의실이 열리고 11월 11일까지는 로컬 크리에이터 커뮤니티 프로그램 뭉치클럽이 진행됩니다. 군산 지역 노후 가로등이 효율이 높은 LED로 교체됩니다. 군산시는 올해 3억 원을 들여 교체로 주변 495개 노후 가로등을 우선 교체합니다. 또 내년부터 4년간 36억 원을 투입해
노후 가로 등 6,000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군산시는 가로 등 전력량 요금이 최근 들어 28%가 인상된 만큼 효율이 높은 LED로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 외식업 발전 토론회가 오늘 원광대 프라임관에서 열렸습니다. 김태정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지회장은 주재 발표를 통해 침체된 외식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푸드테크 기반 구축과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나상균 원광대 교수는 전라북도 산하에 전담기구를 만들어 경영 컨설팅 지원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영섭 원광보건대 교수는 관광객 지출에서 식음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만큼 음식 관광 컨텐츠 확보 등이 중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도내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는 100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째 입주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도내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는 전국 평균인 92.4와 지방 평균인 90을 훌쩍 넘었습니다.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 상고대절경이 펼쳐지는 남원 지리산 정경치 일대 습지와 운봉 백두대간 일대가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환경부는 이곳들이 지리산 자연환경과 백두대간 정기를 느낄 수 있는 생태보고 집결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남원시는 지리산 생태관광축 종합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백두대간과 연계한 생태교육과 체험활동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고 생태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을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고창 운곡 람사르 습지가 국가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앞으로 3년간 30억 원을 들여 길이 3.5km의 도보 전용 탐방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현재 운곡 람사르 습지 진입로에는 도보와 전기 탐방 열차가 혼합돼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 생태문화 탐방로가 새롭게 만들어지면 도보 탐방객 안전과 방문객 편의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올해로 27번째를 맞은 익산 노인의 날 행사가 오늘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를 통해 노인복지 향상과 공동체 치안 활성화에 기여한 34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익산시는 대한노인회 익산지회관 건립을 위해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AI 말벗케어 로봇 보급과 시니어 일자리 특화 작업장 운영 등 노인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립도서관이 2023년 책 읽는 가족을 선정해 인증서와 기념패를 전달했습니다. 군산시립도서관은 지난 17일 평균 도서 대출량과 도서관 이용 규정 준수 등을 평가해 2023년 책 읽는 가족 5가족을 선정했습니다. 군산시립도서관과 금강, 늘푸른 설림, 산들 등 모두 5개 도서관에서 5가족의 인증서와 기념패를 수여했습니다. 한편 책 읽는 가족은 가족 독서 활성화 캠페인으로 2002년부터 한국도서관협회와 군산시립도서관 주도로 매년 시행됩니다. 도교육청이 2023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주관한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미래인재 양성, 국가교육 책임 강화,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 등 17개 지표를 평가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한글 책임 교육 내실화, 방과 후 초등 돌봄 지원 등 16개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제3회 익산시장배 전국 승마대회가 20일부터 22일까지 공공승마장에서 개최됩니다. 시에 따르면 시승마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마필 200여 두, 선수 및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장애물 경기, 마장마술 경기, 권승 경기, 릴레이 경기 등 14개 종목의 경기가 열립니다. 또한 20일 개회식에서는 국가대표 김치수 선수의 마장마술 시범 경기가 펼쳐집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립합창단이 제11회 브런치 콘서트 엄마 그녀의 계절을 오는 20일 오전 11시 군산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실시합니다. 이번 브런치 콘서트는 주광영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한 여자의 일생을 17세 사춘기 소녀부터 노년의 엄마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4계절로 나눠 노래하는 모노드라마 합창 음악극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익산 오감만족 중매서야 시장을 성공적으로 마친 중앙시장 상인회가 19일 지역 저소득 가구를 위해 성금 15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의 저소득층 세대에게 전달돼 어려운 이웃들과 온정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8도에서 출발해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맑은 가운데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맑은 가운데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